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법무사 외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의 하나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와 경매 컨설팅 계약을 한 경우 그 법률 효과는 무효로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여 경매 컨설팅을 한 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 옥션의 도현철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날씨가 어제는 좀 묻었더니만 오늘은 좀 차가워졌네요. 갑작스럽게 기온이 낮아져서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의 제목이 수억 날리는 권리분석 실패 사례로 거금의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안타까운 분당의 미켈란 쉐리빌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2부 영상을 올리는데 다소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요. 우리 교육생의 부탁으로 얼마 전 낙찰받은 다가구 사건의 명도 협의를 위해서 명도 대상자인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사건 서류 일체를 열람하기 위해 법원에도 가고 우리 회사에 그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 책상을 구입하고 세팅하고 또 오늘 올리려는 동영상의 사건이 이미 낙찰자가 3명이 나와 소중한 거액의 입찰 보증금이 몰수된 사유와 그중 2명은 입찰 보증금을 다행히 반환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돼서 그것을 좀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2부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간혹은 법원의 민사집행과 계장님들이 전화를 잘 못 받으시거든요. 배당도 하고 재판에 참여도 하고 또 바쁘시죠. 매각 절차상 법원에 실수가 있으면 그에 대한 얘기를 물었을 때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따가 살펴보실 테지만 법원에서 경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제대로 된 공시를 빠뜨리는 경우도 빈번해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단시간에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부에서 살펴본 그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번호 되어 있고 작성일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순위 설정일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일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죠. 최애 선순위 설정일자, 그래서 본 사건은 전세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의 그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최애 선순위 설정 일자란에, 즉 매각 물건 명세서의 최애 선순위 설정 일자란에 적혀 있는 이 권리가 마치 소멸 기준인 것처럼 강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온 교육생들이 전세권도 소멸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려도 불복하는 것 같은 이제 불평스러운 표정을 짓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오해를 갖고 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전세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세권은 소멸 기준의 하나로서 매각이 되었을 때, 즉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인수하지 않는 권리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께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소멸 기준 권리는 6가지밖에 없다. 즉 압류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요 6가지밖에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전세권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각 물건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 란에 적혀 있는 것이 소멸 기준 권리로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번 현재 임차인의 한번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임차인들의 그 실명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법원에서 공시한 문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법원에서 공시한 내용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실명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 상호 씨하고 유오경 씨께서는 어떤 관계냐? 이 아래 잘 적혀 있네요. 유오경 씨의 배우자이다. 누가? 위 상호님께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오경, 임차인 유오경은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임을 유의하라 이렇게 매각물권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말씀은 확정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겨서 매각대금을 완납받은 법원은 배당의 순서를 정할 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 혹은 그 중에서 빠른 사람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정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배당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두 분께서는 부부관계로서 실제로 임대차 계약하신 분은 유오경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부, 그 다음에 점유의 권한을 보면 주거 전세권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유오경님께서 전세권자입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핵심은 주거 임차인이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죠? 여기 위에도 전세권자도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네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15개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전입을 2016년 12월 7일 날 하셨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6년 10월 31일부터인데요. 전입한 날짜는 2016년 12월 7일로 약 한 달 정도 조금 더 넘는 기간 후에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은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을구에 등기부 을구에 2016년 10월 31일 날 전세권이 등기되었다. 접수 번호까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죠. 즉 임대차 계약을 함과 동시에 전세권 계약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는 약 한 달 정도 더 늦은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셔서 이분께서는 임차권과 더불어서 전세권 이 두 개의 권리를 겸유 동시에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면은 유오경 씨께서는 자, 좀 올려볼게요.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요. 유오경 씨는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고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고 전세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오경 씨께서는 확정일자가 없는 관계로 배당의 순서에서 가장 뒤처져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으로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잠시 등기부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부에서도 보셨듯이 권리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멸 기준은 근저당권이고요. 그보다 빠른 전세권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임차인은 전세권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부에서 살펴보신 대로 민사집행법 91조 3항과 4항의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전세권자로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었죠. 따라서 이 전세권자 유모모 씨, 유오경 씨께서는 전세권자의 입장으로서 만약에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신청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15개 일부 정도만 배당이 됐다 손치더라도 이 전세권은 말소가 돼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게 되는데 유오경 씨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는지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임차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했다라고 법원에서 매각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공시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살펴보신 대로 길 현황을 보시면은요. 다소 사건이 조금 복잡하죠. 저도 이 사건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자, 길 현황을 다시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낙찰자, 두 번째 낙찰자, 세 번째 낙찰자가 있는데요. 또 곧 있으면 또 매각이 예정되고 있죠. 자, 본 사건은 2018년 11월 19일 날 최초 낙찰자가 나와서 미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찰자가 나온 때는
2019년 3월 4일입니다. 그때 13명이 입찰을 한 거죠. 그때 2등 입찰가는 이렇고요. 그래서 13명 모두가 현재 임차인이자 전세권자가 임차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들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했다라면 매수인이 인수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13명이나 입찰하신 걸로 보입니다. 즉 이 13명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적혀있던 최선순위 설정 일자란에 적혀있던 전세권이 소멸기준 권리인 줄 알고, 즉 15억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입찰들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낙찰자는 20억 정도의 입찰을 하면서 28억짜리를 20억 정도의 낙찰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정도 후에 허가가 났고 허가가 또 취소됩니다. 자, 오른쪽의 이미지는요,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문건을 처리한 내역의 일부분을 제가 이미지를 캡처해 봤는데요. 2019년 4월 12일과 2019년 4월 15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경매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각 허가 취소가 된 다음에 새롭게 신권으로서 매각되기 전에 2명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경매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법원에다가 여러 번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담당 계장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제가 옆계 계장님께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묻지 못하고 대략적인 얘기만 듣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추정컨대 매각 허가가 났었지만 두 번째 낙찰자가 이의 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낙찰자가 이의 신청한 내용이 문건 처리 내역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그랬었는지 당시에 매각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신이 없어서 이 문건 처리 내용에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지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낙찰자가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신건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아주 운이 좋게 첫 번째 낙찰 받으신 분이 입찰 보증금 1억 9,600만 원을 다시 돌려받게 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명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경매 보증금을 다행히도 반환받게 된 것이죠. 아마도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본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의 아픔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요것 때문에 곤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는 꾸준하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또 중요사항이 빠뜨려져 있으면 그 부분의 내용을 보강하면서 새롭게 보정이 되는데요. 아마 아까 우리가 살펴본 현재 유오경 씨는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이 내용이 아마 신건 때 다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유오경 씨께서는 임차권과 전세권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배당 신청을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할 때 법원에서는 임차권자로서의 배당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따로 묻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유오경 씨께서는 분명히 민사집행법상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크나큰 데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신청은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임차권자로서의 배당 신청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소멸기준 권리, 근저당권보다 빠른 이 전세권은 매수인이 전액 다 인수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낙찰자 분께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경매법원에서 본 사건의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현재 세입자가 전세권자로서 말고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를 통해서 배당 신청을 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1차에 낙찰받으신 분이 입찰 보증금을 다행히 회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법원에서는 본 사건이 문제 있다고 보고 신권으로서 다시 매각 물권 명세서를 이와 같이 다 정리해가지고 매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최모모 씨께서 참 매각 물권 명세서가 완벽하게 공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야말로 권리 분석을 조금 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3억 7,300만 원에 낙찰 받으시면서 15억을 인수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신 상태에서 낙찰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늦게 안 이 최모모 씨께서 역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월 26일이죠. 이분이 낙찰받은 시점은 7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1억 3,700만 원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자 지금 굉장히 애를 쓰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즉시 항고까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2019년 11월 4일 약 9일 정도 남았나요? 이때 13억 7,200만 원에 또 이 금액이 저렴하다고 판단해서 낙찰을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15억의 전세 보증금을 전액 다 인수해야 될 처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8억 정도의 감정가가 되어 있는 사건을 15억을 인수하면서 매수하게 된다면 거의 감정가 수준 이상의 매수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매각 기일날 절대로 입찰을 하시면 안 되겠죠.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본 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권과 임차권을 동시에 겸유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임차권과 전세권으로서 어떤 권리자의 입장에서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매각물권 명세서 상의 최선순위 설정 일자란에 기록된 이 권리가 무조건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